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이외의 양자 산업이나 타 경쟁사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뉴 웨이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작년 5월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죠. 여기서 이제 유명한 양자 기업들의 CEO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주요 양자 컴퓨팅 관련 발언들을 정리해 보면서 어떤 힌트들이 나왔는지,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부제는 양자 컴퓨팅은 컴퓨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라고 또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를 부제로 좀 따봤습니다. 네, 우선 22년 5월 말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뭐 하는 데냐?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 저널리스트, 정치인들이 모여서 범세계적 경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회의인데 여기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주요 발언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 우선 이분, IBM의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의 주요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IBM 로드맵상 2023년에는 1000큐비트를 넘어갈 건데 이분의 생각으로는 1000에서 5000큐비트 사이에서 양자 컴퓨터는 이제 고정 컴퓨터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고정 컴퓨터의 역량을 넘어서는 양자 우위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때를 2025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이온큐가 얘기하는 머신러닝이나 이런 초기 양자 우위를 보이는 목표인 2025년과 일치하죠. 근데 여기 같이 동석해 있던 구글의 CFO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초기 양자 우위를 보일 것이다. 고정 컴퓨터보다 뛰어나질 것이다. 그래서 뭐 신자재 개발, 신약 개발은 좀 더 걸리겠지만 민감한 인간이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민감해서 이건 좀 더 걸리겠지만 뭐 신재료 최적화, AI와 검색의 진보, 그리고 기후변화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랭크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소비하는 뭐 그런 물체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메커니즘을 형성하는지 고정 컴퓨터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직 양자 컴퓨터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뭐 질소, 탄소, 포진 문제를 해결해서 기후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를 격파하는 게 양자 컴퓨터로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려면 수백만 큐비트 그리고 에러율이 극복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격파할 수 없는 양자 내성을 갖춘 암호 기술들이 많으니 그냥 적용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빠른 기업들은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늦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10년 이상 또는 그 이후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할 건데 지금부터 발빠르게 대비하면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좋은 힌트들이 나왔고 다음은 이제 노키아의 CEO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 정보통신계에서는 이제 6G가 2030년쯤에 상용화가 될 건데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것이고 현재 네트워크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의 연산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는 이때쯤에 양자 컴퓨팅이 성숙해져서 이 6G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또 좋은 얘기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분이죠. 이제 싸이퀀텀의 CEO인데 광자 양자 컴퓨터를 뭐 수백만 큐비트로 한 번에 도달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실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광자 양자 컴퓨터 쪽에는 투자하는 거에 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시연된 제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 양자 컴퓨팅이 있어야만 제대로 화학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원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현재 고정 컴퓨터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학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고정 컴퓨터로는 이런 제대로 된 화학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제대로 진보되면 이거를 하게 될 거고 그 시대에 우리는 아니 어떻게 이런 원시적인 툴인 고정 컴퓨터로 수십억 인류를 부양했는가라고 돌아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뭔가 쓸만한 게 나오려면 수백만 큐비트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고 수십 년간 해온 수억, 수조를 투자한 반도체 산업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걸 하겠다는 거죠. 광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 수백만 큐비트 수준에 2030년 전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또 야심찬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주목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 잭 히더리,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일 텐데 샌드박스 AQ의 CEO입니다. 샌드박스 AQ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글에서 스피노프한 이제 양자 소프트웨어, 양자 알고리즘, 양자 솔루션 개발 업체인데 A는 AI, Q는 퀀텀. 그래서 AI와 퀀텀을 동시에 활용해서 이제 양자 내성을 갖춰야 되는 시스템에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업그레이드 해주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고 뭐 양자 센서 쪽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양자 센싱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성장시켜서 자력계로 쓸 수 있다.
자력 계란,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치인데 이것으로 뭘 하냐? 지금 인류의 심장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왜냐면 심장의 미약한 자기장 신호를 측정을 해서 이런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진단 장치가 없기 때문인데 다이아몬드를 활용해서 양자 센싱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양자 센싱 분야에서 GPS 없는 탐색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제 GPS 신호를 방해하고 있는데 양자 센싱으로는 이런 방해 신호를 극복하고 탐색을 하고 GPS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장치는 이미 본인들이 테스팅 중이라 곧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중요하지만 양자 컴퓨터 외에도 양자 기술이 쓰이는 곳이 많고 자기 회사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비트, 고전 컴퓨터를 풍부한 것을 누렸고 원자 세계를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화학, 재료가 더 좋은 배터리 개발 등 이런 것들을 하려면 분자, 원자 수준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즉 양자 컴퓨팅은 인간이 연산을 하는 펀더멘탈한 시프트가 될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즉 인류가 계산하는 방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 라는 얘기죠. 그만큼 양자 컴퓨팅이 큰 혁신이고 인류에게 필요하고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셨고 현재 양자 컴퓨팅은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제 아이온큐도 3사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죠. 근데 고전 컴퓨터는 이런 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프레미스라고 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면 사서 자기의 로케이션에 갖다 놓고 쓰다가 이게 오래되면 새로운 거 또 사서 가져와서 쓰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큰 장점인데 왜냐면 CPU, GPU, QPU를 함께 쉽게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도 좋은 장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쪽도 얘기를 했는데 블록체인도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깰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현재 블록체인이 RSA, ECC라는 암호 체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양자 컴퓨터가 잘 격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 5년 동안 양자 내성을 갖춘 암호를 업그레이드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시간은 있는데 이런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세계 시스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훔치고 나중에 해독하는 공격 이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 주체들이 이런 걸 하고 있겠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 훔쳐놨다가 나중에 해독하려고. 그래서 지금 모든 암호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각 양자 관련 기업의 CEO들이 영업 멘트라는 느낌이 물론 듭니다.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걸 낼 거다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양자 기업 CEO들이 입 모아서 하는 얘기는 양자 시대가 머지않았다. 특히 2025년에 초기 양자호의가 나타난 시대에 진입을 하고 2030년을 내외로 해서 오류가 보완된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현재 고전 컴퓨터로는 제대로 된 계산화학, 컴퓨터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제대로 된 화학을 하게 된다면 인류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류를 진보시킬 것이다. 그래서 잭 히더리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컴퓨팅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왜냐면 기존 컴퓨팅은 너무나 오래됐고 구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암호화폐 역시 4, 5년 대비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도 양자 내성을 갖춘 암호화를 가져온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코멘트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돈도 많고 기술진도 빵빵하니까.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은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근데 진짜 잡코인들 있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참여자들의 응집도 어려울 수 있고 돈이나 기술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나오면은 처참하게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공격을 대비를 한다면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도 메이저에 투자를 해야 암호화폐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해독돼서 해킹돼서 이런 엄청난 가치가 떡락하는 사태를 피하려면 메이저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망한다가 아니고 메이저 코인들만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이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주식장 사이클은 반드시 돕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겠고 그거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엄청난 호황장으로 만들었다가 인플레가 와가지고 금리 인상으로 지금 이런 경기 침체가 코앞에 다가왔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또 금리 인하를 해서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사이클은 돌기 때문에 온다 안 온다를 걱정하기보다는 또 언제 올지 예측 매매하시지 마시고 강세장이 올 거고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또 발전하겠죠. 그러면 이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어느 시장에 어느 기업이 가장 큰 기회와 수익을 줄지를 지금은 어려운 시기는 매도할 때가 아니고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매수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가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주요 양자 컴퓨팅 CEO들의 발언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양자 컴퓨팅 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는 컴퓨팅의 근본적인 혁신,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요약을 드리면서 오늘 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바람이었습니다.